새해 들어 증시가 보합 국면을 이어가며 증권사들이 연초 제시한 추천 종목 포트폴리오 수익률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보단 다소 낮지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3.65%의 수익을 올려 1위를 차지한 신영증권을 비롯해 키움, 하이투자증권 등 단 3곳에 불과했으며 대형 증권사 중에는 KDB 대우증권이 마이너스 0.33%로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최악으로 나와 증권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불황에 따른 거래 감소로 실적 부진은 예견됐으나 현대증권이 당기 순손실 6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하는 등 예상보다 악화 정도가 심해 충격이 큽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묶여있고 정부 규제도 여전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출국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액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카드 국외 사용 금액은 94억 4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9.5%나 증가했습니다. 라이트, 순과 같이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5도 하는 문구가 국산 담배에서 사라집니다. KT엔진은 이달 초 이른바 5도 문구가 포함된 제품 5종 가운데 4종의 제품명을 변경했으며 이는 소비자를 우선시하는 정도 경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2월 2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3.1절 휴일이라서요. 자, 오늘 목요일이지만 이번 한 주를 마감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마감하는 장, 오늘 장에 대한 정리부터 먼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지수부터 보겠습니다. 2025.5포인트까지 올라 있습니다. 21.19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1% 이상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오늘은 그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을 제외하고는 기관과 외국인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00억과 1,300억 이상의 순매수세를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개인들의 매도가 3,100억 원이 넘으면서 상당히 거셉니다. 코스닥입니다. 2.67포인트가 상승한 536.03포인트입니다. 0.5% 상승으로 코스피 상승분의 약 절반 정도 됩니다. 투자 주체별로 살펴볼까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와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진 않죠. 여기서도 팔고 있는 개인들의 매도세는 상당히 거셉니다. 네, 원달러 환율입니다. 1.9원이 하락했습니다. 1,082.5원입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강세장으로 오늘 하루 마감할 것으로 확실시 돼 보이는데요. 자, 먼저 일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김상균 팀장과 함께합니다. 자, 모베이스의 수익률이 플러스 100%, 이렌텍이 85%인데요. 상승세는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연일 상승하는 동아에스텍의 포트의 핵심 종목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최재식 팀장과 함께 미국의 시퀘스트 우려에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요. 국고 3년물 시장의 강세 이유도 듣겠습니다. 네, 지점장의 촉입니다. 이진행 지점장과 미 시퀘스터 발동 시에 국내 증시가 얼마나 출렁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3월 코스피를 1950에서 2100선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박스권 움직임 가능성을 말씀하신다니까 그에 따른 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실 겁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기택 과장과 함께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이죠. 크라운 제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 밀가루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고 또 해외 딜러망을 잘 구축한 것이 호재인 듯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의도를 연결합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특징부터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은 입국인들이 현선물을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강세에 있고요. 부양 기대감으로 건설과 섬유일부, 의약품 등이 상승률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어저께 강보 앞세에서 오늘은
미국 증시 상승폭만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당면한 시퀘스터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올랐습니다. 이 시장을 좌우하는 메인스트림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여러 가지가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시중에 풀어놓은 글로벌 유동성 정책이 핵심인데, 그것들은 결국 시퀘스터 문제라든지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장 미국을 중심으로 독일과 중국 등 세계 주요의 경기는 전차 회복세를 기대하게끔 지표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오늘 산업 생산을 봤듯이 약하게 경기 회복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조기에 유동성 회수 정책을 피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해서 유동성 부양착에 따른 주식의 선호 부분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조종시 때마다 채권보다는 주식을 더 매수하려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고 3년물 시장이 현재 강세라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일단 박근혜 정부의 초반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 채권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국고 3년물 우채 수익률이 2.63%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가 더욱 경신이 되었습니다. 2.75%의 기준금리보다 많이 낮아 있는 상태인데, 3월 14일 날 이제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커진 상태에 있고요. 외국인들은 그에 따른 선물 신규 매수하면서 매수차를 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부분에서는 채권 시장의 강세 부분도 되지만 경기 부양이 요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증시도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채권 시장도 강세이고 주식 시장도 강세가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러한 동조 국면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2월 증시는 물론 오늘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개인 투자들의 성에는 좀 못 미치는 한 달 증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3월 달 우리 증시에 봄바람이 좀 불어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예, 아주 시원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계속적으로 주식 쪽이 더욱 더 매력적이지 않나 싶고요.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유동성 기대감 유지로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는 분명히 유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시퀘스터 문제라든지 이탈리아 재선거 등이 남아 있긴 하지만 미국의 유동성과 관련된 우려 및 환율 관련 부정적 영향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상승 국면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략으로는 실적과 관련해서 개선세가 유지되는 IT 업종, 그다음에 금리 인하 관련 여러 가지 경기 부양 관련해서 이제 보는 관점인데요. 은행 업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책 관련해서 제약 업종, 그리고 실적의 가시성이 좀 더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경기 회복에서도 실적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기 방어 소비재, 특히 음식료라든지 중국 소비 화장품, 그리고 의류 OEM 업체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장 마감 전략까지 세워주십시오. 예, 오늘 전날 강보합 오른 후에 오늘 많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일단 당장 주말에 있을 시퀘스 관련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논의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추이력임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2,000선 정도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단의 지지 경고가 있고 2,000선 이하에서는 계속 저가 매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거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좋은 주식이라면 바이앤홀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 전략까지 세워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점장만의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분석과 또 이슈 분석까지 들어보는 지점장의 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보증권 목동잼의 이진행 지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자동재정 지출 삭감 조치인 시퀘스터 발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발동 시 미국은 물론 국내 증시에도 적지 않은 변동성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네, 먼저 지난 1월 1일 재정 건전화 방안 협상이 부분 타결됨에 따라서 일단 2개월간 유예되었던 정부 지출의 자동 삭감, 즉 이걸 우리가 이제 시퀘스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행일이 3월 1일로 이제 임박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점차 이제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연초 협상의 주 내용은 부자 증세와 급여세 인상으로 세수입을 확보하는 대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지원을 중산층의 지원을 연장하도록 한 제도였는데, 여기에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3월까지 연기된 이런 상태였는데요. 만약 협상안을 찾지 못하고 시퀘스터가 발동이 된다면 이제 국방부를 비롯해서 교육,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연구, 개발 이런 부분 등의 일상적인 업무부터 장기적인 프로젝트까지 차질을 좀 빚을 전망으로 보여지고, 공무원들의 무급휴가 실시 그리고 시장 불안에 따른 어떤 소비 심리 악화로 인해서 또 국내 수요도 감소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공공 부분의 업무 중단 그리고 민간 소비 지출의 하락으로 미국 GDP 성장률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이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실패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 피해, 이에 따르는 정치적인 입지 악화 우려 등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예상해 본다면 결국에는 타협점이 도출될 전망으로 이제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좀 양당의 입장이 쉽게 조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협상 결과를 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 시퀘스터가 발동된다면 국내 증시 또한 이제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동안 좀 한껏 올라있던 미국 증시가 시퀘스터로 출렁거린다면 예상보다 조정의 폭 그리고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이제 그에 대한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이제 오늘이 되겠죠. 28일 미국 정치권이 시퀘스터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를 좀 피하기 위해서 연장이나 일부 합의에 막판 합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내일부터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휴일에 연휴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아마도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시퀘스터 협상 결과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해 가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루 남았는데 오바마 대통령 측과 의회 간의 좀 막판 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내다보고 있고, 또 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휘둘리지는 않을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에 대해서 짧게 언급해 주십시오. 네, 그렇죠. 아마도 시장에서 이미 다 예고하고 있는 부분들, 시장에서 상당 부분 우리 시장이 투자자분들이 다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의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향이 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퀘스터가 발동된다면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투자자분들의 어떤 이런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아마 약간의 조정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듣겠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 상승세와는 반대로 움직였던 우리 증시가 좀 살아나는 기미를 보입니다. 자, 그 주범이었던 엔화 약세가 상당 부분 둔화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는 것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2월 중순부터 이제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와의 어떤 이제 디커플링이었죠. 역의 상관관계의 어떤 정점을 찍고 나서는 최근에는 좀 동조화하는 그런 국면에 좀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정책의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었고요.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경제부총리 후보로 현오석 KDI 원장이 내정이 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또 이제 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환율 시장 개입을 좀 시사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고려해 봤을 때 일방적인 원화 강세 현상을 좀 진정시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좀 자극할 것이다
있다라는 점에서는 국내 경제와 또 우리 그 증시에도 상당히 좀 호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현재 경제 상황도 우리 증시에는 뭐 나쁘지 않게 그렇게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본이 1월 수출이 전년비 6.4% 증가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일본 수출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이제 7.3% 증가하면서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무역 적자 규모가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최근에 그 일본의 무역 적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엔화 약세로 인해서 최근 3개월 사이에 에너지 수입액이 6,800억 엔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 수출 회복으로 일본의 무역 적자 규모는 완만하게 축소되겠지만 수입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도 엔화 약세 어떤 속도 조절에 좀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동안에 우리 시장의 좀 위험 요인이었던 환율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최근에 이탈리아 총선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로존에 대한 어떤 이슈, 이런 노이즈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유로존의 이슈들도 우리 시장을 갑작스럽게 끌어내릴 만한 악재는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2월에 그 독일 경제 전망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독일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 주변 그 주요국들의 경기가 상당히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긴축으로 인해 가장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유로존조차도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결국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한층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3월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할까요, 그럼? 네, 일단 3월 코스피 시장은 지수는 일단 그 하단부는 1950포인트 정도로 설정을 좀 해봤고요. 그 상단은 한 2100포인트까지로 목표를 좀 잡아봤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이 이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어떤 안정적인 그런 좀 점진적인 상승 국면에 좀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일정 수준의 어떤 레인지를 이제 형성을 하기 때문에 대형 수출주들의 하단이 좀 공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글로벌 증시가 과연 3월에도 계속적인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3월에는 다소 좀 그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이면서 3월 달에는 일부 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조정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기존 박스권을 돌파시키기에는 좀 에너지와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크게 전저점을 이탈하거나 이럴 가능성 또한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는 그 환율이나 신정부 어떤 출범에 대한 기대감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엔화의 약세 심화가 한국 증시의 그 디커플링 요인 중에 하나였다면, 이제 엔화도 어느 정도 그 이제 박스권을 형성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출주에 상당히 우호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글로벌 증시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주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 조정 폭 또한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또 반면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박스권 돌파의 시기는 이제 3월보다는 아무래도 그 시기상 한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겠고요. 이런 배경으로는 역시 미국의 시퀘스터 문제, 그리고 이탈리아 총선 결과,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 좀 우호적이지 못한 가운데서 조금 그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두 가지 이슈들이 좀 잠잠해지는 시간적 공백을 고려한다면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가 좀 더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분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이즈가 한결 좀 가라앉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부적인 정비를 마친 그 어떤 주요국들의 그 정책 효과가 본격적인 시장에 좀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아마도 출구 전략에 대한 논란이 좀 있고요. 전인대 또 BOJ 총재 인선, 또 부처 개각 등을 완료한 또 세계 그 주요 각국,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런 신정부들은 본격적인 정책을 이제 그 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좀 지속이 되고, 중국의 신형 도시화에 의한 그 글로벌 빅2, G2의 그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완화 모드가 좀 지속되면서 그 펀드 플로우도 좀 우호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 본다면 역시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는 일정 수준의 좀 박스권에서의 어떤 그 점진적인 어떤 숨고르기 과정 하면서 저점을 좀 높여가는 가운데 본격적인 상승은 2분기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가 한 단계 좀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촉이오십니까? 뭐 종목은 기존에 그 편입해서 그 관심 종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전부 유지를 하겠고요. 그 종목에는 한화와 마크로젠, 제일모직이 20% 비중, YG원, 네페스, 성우하이텍, 대한제강은 10% 비중으로 총 7종목을 뭐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 중에서 3개 종목이 지난 일주일 동안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가격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다 도달하거나 좀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마크로젠은 목표가를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이렇게 좀 상향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역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퀀싱 사업부 그가 프리미엄 유전자 분석 서비스의 빠른 매출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 최근에 좀 시장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크로젠뿐만 아니라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특히 유전자 분석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페스가 되어 있는데요. 10% 비중으로 지금 현재 편입이 되어 있고 목표 주가는 18,000원에서 2만 원으로 좀 소폭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자회사인 네페스 디스플레이의 본격적인 성장세에 대해서 그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그 네페스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중장기 모바일 기기의 그 터치 패널 전략 변화에 따라서 직접적인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좀 네페스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끝으로 역시 10%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는 성우하이텍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이미 14,000원 선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의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가 되겠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그 빠른 그 판매 증가에 따른 어떤 수혜가 상당히 예상이 되고 수익 기여도가 높은 중국 지역에서의 동반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의 OEM 업체들로부터도 좀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 등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결 IFRS를 적용할 때는 실적이 상당히 크게 또 개선이 되는 그런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또 주가에는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종목 모두 공이 수급적으로도 역시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봐서는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네페스, 성우하이텍, 마크로젠 등등 모든 목표가를 상향하셨습니다. 자,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데요. 자, 이것과 함께 다른 종목들에 대한 AS도 함께 곁들여 주시면은 그와 관련된 투자자분들이 도움이 클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일모직을 신규 편입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간략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1분기 매출액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 향상 늘어날 것 같은데요. 1조 한 6천억 수준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케미칼 부분의 어떤 출하량의 지속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또 전자재료 부분 역시 평강 필름의 그 적자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쪽으로 꾸준한 실적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보면은 금년도의 연간 매출액을 가이던스 6조 한 8천억 수준은 전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 되겠고요. 영업이익도 4천억 이상, 4,400억 정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되는 어떤 이런 이익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전자재료 쪽의 성장세를 고려해 본다면 아마도 현 주가 수준에서 8만 원대 접근해 보셔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타 종목에 대해서까지 AS를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진행 지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률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자, ICD 이정복 대표가 2.6% 수익으로 왕관을 썼습니다. 디오가 0.5% 올라 있고요. 이노칩과 우전은 한단이 4.2% 하락, 2.6% 하락으로 각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가 ICD 2.6% 상승으로 왕관을 썼습니다. 네, 그럼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연결해서 ICD에 대한 AS를 받겠습니다. 이정복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ICD를 이번 주 재추천하셨는데 상승률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편입했더라면 10% 정도 수익이 될 텐데 지금 이번 주에 이제 13,400원에 다시 편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종목이 이제 이번 주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3일간의 이제 연휴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투자가 왠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해서 이제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장대 양봉을 지금 그려가고 있고 윗꼬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원래 이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 원래 목표가 그때 이제 10만 원 이상 제시가 됐던 기업인데 왜 떨어졌냐 하면 사실 대규모 이제 투자에 대한 삼성에 대한 수주 확보가 좀 차질을 빚은 데 있어서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대규모 투자가 좀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A2하고 A3 라인에 대한 투자를 한 이후에 이제 생산력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데다가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투자가 지연된 것이지 여전히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시 아몰레드 패널을 이용하는 스마트폰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갤럭시 4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제 3월 14일 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갤럭시 4를 좀 공개를 할 예정에 있고 이제 새로 이제 출시가 된다면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 부분에 대한 개선이 본격화된다는 그런 시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이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충분히 무리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로는 역시 제시해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1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5,000원은 1차 목표가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구간에서 좀 다소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한 2차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니까 사실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보유하겠다 이런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복 대표와 함께한 IC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매주 목요일 관심 종목 소개하시는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의 AS 및 관심 종목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관심 종목 AS부터 해주시죠. 네, 여보세요? 네, 네, 잘 안 들리십니까? 네? 들리십니까? 네. 네, 지난주 관심 종목 AS부터 듣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뭘 추천했죠? 우전엔 한단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너무 많은 종목에 관심을 두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셨나 봅니다. 예, 먼저 말씀을 해주실 줄 알고 준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투자 관점 똑같습니다. 우전의 한단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신고가 갱신 이후에 약간의 눌림목,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전의 한단 경우에는 중국의 일단 공장 증설 이슈가 있었고요. 그 공장 증설은 일단 기존에 중국 로컬 업체에 납품하던 것을 삼성전자가 이제 벤더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그리고 중국 시장이 커져간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중국에서 ZTE, 하웨이 거기다가 레노버까지 중국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추가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ZTE라든가 하웨이 이쪽 로컬 업체들은 완성 스마트폰 업체이지만 퀄리티가 그동안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서부터 2012년 말까지 중국 시장 점유율을 60%까지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던 업체들입니다. 이 세 업체에 납품하면서 삼성전자에 추가적으로 납품하니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한 단계 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이 5배 미만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올해 한 해 동안 가장 크게 봐도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한단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실 종목이 크라운 제과라고요? 네, 크라운 제과입니다. 중국 전인대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전인대가 이제 양회 이후에 전인대가 보여지는데 그게 3월 5일 정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하고 나서 첫 양회인 만큼 작년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이맘때 나왔던 얘기가 중국이 올해 작년 목표 성장률을 7.5%로 하겠다라고 하고 목표 성장률을 올리는데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프라 투자라든가 수출 집약업체에다 투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수 진작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그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실을 다지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국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시즌이 점차 도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3월 달서부터 5월 달 사이에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 전인대 이후에 올랐던 중국 내수 관련주들을 보시자면 CJ 제일제당 그리고 오리온 그다음에 빙그레 이러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크라운 제과가 중국 쪽에 산도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납품했던 그때 수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다시 또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크라운 제가 해외 쪽 매출 비중 올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 혜태제과도 역시 상당히 양호한 실적 개선을 동반해서 올해나 내년 사이에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혜태제가 66% 지분을 갖고 있는 크라운 제과로선 현금 창출이 950억 정도 가능할 텐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원대 초반이라고 하면 혜태제가 지분 가치만 따져도 3배 이하의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1조 2천억 원, 혜태제과는 7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이고 오리온이라든가 빙그레에 비해서는 초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지만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은 크라운 제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28만 원 제시하겠고요. 손절가는 22만 원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신 크라운 제과에 대해서 오늘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2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플래네이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 매매하며 수익률을 높여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김상균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코너는요. 플래네이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이 이 100% 리얼 매매할 종목 또는 오늘 매매한 종목을 소개해 주는데요. 자, 먼저 지난주 포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아이고, 모베이스가 20%, 이렌텍이 20%, KMW 10%, 펜엔터테인먼트 10%, TJ미디어와 연희정보통신, 자화전자 등등 어버브 반도체까지 상당히 많은 종목이 지금 현재 10%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전 투자금이 모두 다 주식으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익률을 보면요, 모베이스가 100% 수익을 올려 있고 이렌텍이 85%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모두 20%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모두 185%의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와 TJ 미디어만이 소폭 3%, 5%씩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그 밖의 종목들은 모두 10% 이상의 높은 상승을 잘 보여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이 모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AS 부탁드리죠. 예, 모베이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지난 화요일 날 회사를 다시 재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회사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고 꾸준히 실적 자체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출기 대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초 3, 4월 정도에는 투자가 증설이 완료되면서 베트남 부분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영업이익 400억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도 주가 자체는 저평가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볼 경우에는 차트 자체가 최근에 많은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자체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90도로 주가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기간 조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횡보, 눌림목 구간을 보여주고 난 뒤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차 상승이 마무리된 상태로 2만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 비중에서 약 20%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에 비중을 줄이던가 이익 실현을 하던가 아니면 2차 상승을 노리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미 1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절반 정도를 팔더라도 주가 자체는 꾸준히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모베이스와 같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휴대폰 부품주들이 강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갤럭시 S4가 발매된다는 이슈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휴대폰 부품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렌텍 또한 차트를 보게 될 경우에는 1차 상승이 끝나고 2차 상승 또한 마찬가지로 끝난 상태로 역시 조정 구간이 보이고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90도로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렌텍 또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는 홀딩을 해서 차후에 실적이 나오는 주가 자체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법인 말고 인도 법인에 대해서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 법인에 대해서 이 케이스 업종이라든지 휴대폰 부품주가 나와 있는 것은 이렌텍이 유일무이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도 부분에서는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 부분의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향후 인도에서 스마트폰이 판매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렌텍 또한 부품주 중에서 실적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다른 휴대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퍼 8배에서 보통 10배 정도까지 가는 게 우선순위라 볼 경우인데 이런 케이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표가 5배에서 6배 정도의 실적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부품주이지만은 기존의 케이스 업체가 아닌 AFA 카메라 액추에이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카메라 자동 포커스 기능을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경쟁 앱차인 하이소닉을 갔다 왔습니다. 자화전자와 하이소닉 같은 경우에 비슷한 제품군을 만드는 회사라 볼 수 있겠지만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8메가급 이상급 12메가 13메가급 고화질 고화수로 넘어갈수록 좋은 엔코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그 엔코더 방식인 자화전자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꾸준히 그 카메라 화소 같은 경우 증가할 경우에는 자화전자 역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소닉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매출 말고도 중국 매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향후 중저가 폰에 지속적으로 판매가 잘 될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레버리지로 꾸준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화전자도 꾸준히 최근에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눌림목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휴대폰 부품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자화전자라든지 이렌텍, 모베이스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도 다른 휴대폰 부품주들도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지금 눌림목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에 대해 도달했다고 해서 매도해서 이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2차 상승을 기다리시고 향후에 갤럭시 S4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저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J 미디어입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 배당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체크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횡보하는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이미 수주 물량이 작년 4분기, 올해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온 물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J 미디어도 홀딩을 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가장 최근에 편입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르네사스 업체가 최근에 이제 경쟁 위기, 이런 도산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난 악화에 의해서 반대적으로 어버브 반도체는 국내 업체입니다. 일본 경쟁 업체가 어느 정도 위험이 되면서 이 반사익으로 어버브 반도체가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있는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는 백색가전 MCU 말고 자동차 MCU 부분에서 집중을 하고, 이 백색가전 MCU 같은 경우는 어버브 반도체로 계속 수주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상승을 했지만은 꾸준히 눌림목 구간, 지금 약 3,800원 정도의 차트상으로 해서 약 11선과 21선에 부딪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눌림목 구간이 올 때마다 어버브 반도체는 비중 자체를 늘리셔서 꾸준히 모아갈 경우에는 목표가 5,000원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종목이라 보시고, 어버브 반도체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정보통신입니다. 종목 자체가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가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효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2,000원에서 2,000원 작은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는 꾸준히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전략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강력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나렌터와 펜엔터테인먼트 제3자 변형을 통해서 지분 관계를 오히려 서로 MOU 관계를 통해서 꾸준히 확보하고 좋은 결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력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과 반대로 흘러갈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지만 시장과 반대로 할 경우에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지금 소외를 받으면서 오히려 강력한 호재가 나왔지만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는 강력하게 향후에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횡보하는 구간에서 펜엔터테인먼트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MW입니다. KMW 같은 경우에도 1차 상승이 끝나고 마찬가지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RRH 소형 기지국 부분, 특히 VOLT, 작년 같은 경우에 LTE망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음성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LTE망이 증가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VOLT, 음성 부분도 LTE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RRH, 소형기지국에 대해서는 꾸준히 KMW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KMW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5일날 다시 탐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날 회사를 갔다 와서 지속적으로 A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기업도 방문하시면서 기업의 실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라서 더욱더 신뢰가 갑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아주 좋으신데요. 이 수익을 올리는 비법이 있으실 겁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지요? 예, 기적적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수익을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A라는 사람에게 똑같은 종목을 제시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수익률이 낮고 어떤 사람은 계좌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포트폴리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계좌 자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보통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종목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편입되기 전, 그 전부터 모베이스는 제가 꾸준히 들고 가면서 홀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방송 개편으로 해서 지금 수익률이 100%지만은 개편 전만 해도 이미 100% 수익률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가 다시 편입을 한다니까 주가 자체가 많이 올랐지 않느냐, 차트가 많이 서서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가 자체가 펀드멘털이라든지 회사가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은 차트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 펀드멘털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 수익률보다는 계좌 수익률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모베이스가 100%의 수익률인데 여기서 어떻게 추매를 하느냐, 이미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지만은 종목별로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는 계좌 전체의 수익률에 집착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률이 종목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계좌 수익률이 올라갈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종목 전체의 계좌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비중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종목이 좋더라도 30에서 40%가 넘어가면
경우에는 주가 자체 하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계좌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40% 이하로 맞추시고 또 작은 비중 같은 경우는 10%로 맞추셔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담아가면서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까지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지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 종목은 너무가 좋은데 시장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코덱스 인버스라든지 이런 ETF 종목을 편입하셔서 향후 주가가 빠질 거에 대한 해지 전략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요. 향후 편입하려고 계획하시는 1억 후복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예, 세 가지 오늘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진기업과 동아에스텍, LIG ADP 같은 종목입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 시멘트 하는 업체라 보시면 되겠는데 하이마트 매각 자금을 통해서 그 매각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900원 이하 좋은 가격대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동아에스텍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데크 플레이트라든지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와 끼가 있기 때문에 동아에스텍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IG ADP입니다. LG그룹에서 아몰레드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수주 부분에서 LIG ADP부에서 꾸준히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실적 대비해서 꾸준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표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대에 올 경우에는 꾸준히 편입을 해서 분할 매수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기업과 동아에스텍, LIG ADP 세 종목에 대해서 후보군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최종 포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십니다. 모베이스와 이렌텍이 각 20%씩의 비중으로 현재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10%씩으로 6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총 매입한 그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베이스는 이미 100% 수익이 나 있고요. 이렌텍은 85%입니다. 모베이스는 이 방송에 출연하시기 전에 이미 100% 수익이 올려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또 100% 올랐다고 하니까 그 수익은 훨씬 더 실질적으로는 크겠죠. 자, 그리고 연희정보통신 등등 세 종목이 10%대 수익이고요. 펜엔터와 TJ 미디어만이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김상균 팀장님과 살펴봤습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와 함께하는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여러분께서도 모두 동참하셔서 큰 성공 거두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폐장을 약 15분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가 20포인트 이상 상승세를 장 초반부터 잘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모처럼 이렇게 좀 강한 강세장을 봐가지고 기분이 좋고요. 자, 연휴가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 미국의 시퀘스터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 같습니다. 좋든 안 좋든지 간에 그것이 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결정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연휴가 끼었다는 점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행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고 또 너무 불안해가지고 주식 손에 든 채로 이렇게 연휴 보내기 싫으시다는 분은 지금 약 10분, 15분 정도 남은 이 시간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적의 대응 방법이 될런지 고민하시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가 여전히 쭉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부정적인 시각만을 갖고 대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 해보입니다.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